창원의 엔진 시험장에서 점화 신호가 내려오자 낮은 진동이 바닥을 타고 번졌다. 압축기 회전수가 올라가고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날카로워진 뒤 주황빛 화염이 분출구 뒤에서 살아났다. 그러나 통제실의 엔지니어들은 불꽃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온도와 압력, 회전수, 연료, 유량 진동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었다. 왜 온도가 그 지점에서 안정됐는지, 왜 진동이 허용 범위 안에 남았는지, 같은 결과를 다음 시험에서도 반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기술이 된다. 한국의 항공 엔진 역사는 처음부터 독자 설계로 시작되지 않았다. 1979년 한국 기술자들은 F5로 전투기에서 운용된 JC-19 엔진을 분해하고 검사하고 다시 조립하는 창정비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부품 형상이나 제어 논리를 마음대로 바꿀 권한이 없었다. 도면과 정비 절차는 있었지만 그 설계가 수십 년 동안 어떤 실패를 거쳐 완성됐는지까지 알 수는 없었다. 엔진을 눈앞에 두고도 마지막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는 시대였다. 하지만 그 제약 속에서 첫 세대 정비사들은 매뉴얼에 없는 감각을 축적했다. 정상 엔진과 이상 엔진의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어느 배관 주변에서 오일 흔적이 먼저 나타나는지, 특정 회전수에서 어떤 진동이 손바닥으로 전달되는지를 몸으로 익혔다. 이후 FEV와 KF 스킬, LF품 K가 도입되면서 엔진은 더 정교해졌고 부품 허용 오차는 더 작아졌다. TFG과 FA52 시대에는 조립과 생산 시험과 품질 관리의 경험까지 넓어졌다. 이런 축적 위에서 KF21에 탑재되는 F414가 창원의 조립선과 시험장에 들어왔다. F414는 오랜 운용 경험을 가진 터보팬 엔진이다. F터버너를 사용할 때 약 22000파운드급의 최대 추력을 내며 미국 해군의 F-8E와 F형 슈퍼호넷에서 대규모 비행시간을 쌓았다. 스웨덴 그리펜 E에도 적용돼 다양한 운용 환경에서 신뢰성을 검증받았다. 한국이 F414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다. 새로운 전투기와 새로운 엔진을 동시에 개발하는 위험을 피하고 KF-11의 비행시험과 초기 양산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전투기와 엔진은 서로 독립된 부품이 아니다. 흡입 공기량이 조금만 달라져도 엔진 성능이 변하고 엔진의 무게와 추력이 바뀌면 기체 중심과 냉각 계통 연료 계통 비행 제어까지 다시 검증해야 한다. 따라서 검증된 F414를 채택한 것은 의존의 상징이 아니라 KF-21을 먼저 성공적으로 하늘에 올리기 위한 현실적인 결정이었다. 그러나 F414가 뛰어난 엔진이라는 사실과 한국이 그 엔진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한국은 조립과 시험 정비 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압축기와 연소기, 고압 터빈의 원천 설계를 자유롭게 바꾸거나 제어 소프트웨어 전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권한까지 확보한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로의 수출과 기술 이전도 관련 규정과 승인 절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특정 국가만의 예외가 아니라 첨단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이 전략 자산을 보호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독자 엔진 개발의 목적은 기존 협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 항공 엔진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설계도만이 아니다. 진짜 자산은 실패가 남긴 데이터다. 어떤 회전수에서 예상하지 못한 진동이 발생했는지, 어느 축과 베어링에서 문제가 시작됐는지, 터빈 블레이드의 열차단 코팅이 몇 시간 운전 뒤 어느 위치부터 마모됐는지, 반복되는 고온과 저온 사이클에서 금속이 얼마나 변형됐는지 기록해야 한다. 크리프와 산화, 저주기 피로와 고주기 피로가 어떤 조건에서 균열로 이어졌는지도 알아야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시험 결과 사이의 차이까지 축적돼야 다음 설계가 강해진다. 시험용 엔진에서 몇 밀리미터 크기의 미세 균열 하나가 발견됐다고 가정해보자. 일반인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그 균열은 수천 시간 뒤 엔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엔지니어들은 균열의 위치와 크기, 당시 회전수와 온도, 진동 특성 사용된 재료와 제조 공정 시험 환경을 모두 저장한다. 다음 설계에서는 냉각 통로가 바뀔 수 있고 코팅 두께가 조정될 수 있으며 공정 허용 오차가 다시 정의될 수 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다음 세대 엔진의 일부로 만드는 능력이 진짜 경쟁력이다.
비행 중 발생하는 수많은 신호를 실시간으로 기록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찾고 실제 엔진과 동일한 가상 모델을 만들어 성능 변화 싱크선 변화를 예측한다. 성공한 엔진의 숫자보다 실패한 엔진 하나를 끝까지 이해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항공 엔진이 현대 산업에서 가장 어려운 기계로 불리는 이유는 여러 물리 현상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충돌하기 때문이다. 엔진은 먼저 엄청난 양의 공기를 다룬다. 팬을 통과한 공기는 여러 단계의 압축기를 지나며 압력이 높아진다. 각 블레이드는 매우 좁은 안정 영역에서 공기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흐름이 무너지면 컴프레서 스톨이 발생하고 더 심해지면 서지로 압력이 순간적으로 붕괴할 수 있다. 급격한 추력 변화나 높은 바듬각 기동에서는 이런 위험이 더 커진다. 압축된 공기는 연소기로 들어간다. 이곳에서는 빠르게 흐르는 공기 속에서도 불꽃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하며 온도 분포도 균일해야 한다. 특정 부분에 열점이 생기면 금속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다. 높은 고도에서 산소 밀도가 낮아져도 재점화가 가능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터빈이 기다린다. 터빈으로 들어가는 가스 온도는 합금의 녹는 점보다 높을 수 있지만 내부 냉각 공기와 열차단 코팅, 필름 냉각이 블레이드를 보호한다. 발표되는 가스 온도와 실제 금속 온도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최신 엔진은 니켈 기반 초내열 합금과 방향성, 응고 기술 단결정, 블레이드를 사용한다. 단결정 구조는 결정립 경계를 줄여 고온에서 버티는 능력을 높인다. 블레이드 내부에는 복잡한 냉각 채널이 있고 표면에는 육안으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세 냉각 구멍이 배치된다. 적층 제조는 기존 방식으로 만들기 어려운 내부 냉각 구조를 구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블레이드만 완벽하다고 엔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분당 수만 회 이상 회전하는 축과 베어링 열팽창 공진, 블레이드 끝과 케이싱 사이 간격 윤활 계통까지 모두 안정돼야 한다. 엔진의 두뇌는 페이데치다. 페이덱은 고도와 속도 온도와 바듬각 변화에 맞춰 연료 분사량과 회전수를 실시간으로 제어한다. 이상이 생기면 즉시 보정하거나 출력을 제한해 엔진을 보호한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작성한 단 한 줄의 코드가 수천 파운드의 추력과 조종사의 생명을 동시에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소스 코드와 제어 알고리즘은 금속 부품만큼 중요한 핵심 자산이다. 모든 설계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수백 번의 시동과 정지 장시간, 내구 운전, 급격한 추력 변화 반복 10사이클과 극한 진동 시험이 이어진다. 고도 시험 설비에서는 희박한 공기 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새가 빨려 들어가는 버드 인제션 시험, 블레이드 파손 상황을 검증하는 블레이드 오프 시험도 필요하다. 시험이 끝나면 엔진을 다시 분해해 작은 변색과 미세 마모까지 확인한다. 목표 추력을 한 번 만드는 것보다 같은 성능을 수천 번 반복하는 일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발전용 가스터빈 경험은 항공 엔진 개발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두 장비는 같은 기계가 아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안정된 환경에서 수천 시간에서 수만 시간 동안 높은 효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게가 조금 늘어도 큰 문제가 없고 출연력 변화도 비교적 완만하다. 반면 전투기 엔진은 몇 킬로그램의 차이도 항속거리와 기동성에 영향을 준다. 조종사가 스로틀을 밀어 올리면 수초 안에 추력을 크게 바꿔야 하고 급상승과 급선 후의 높은 가속도와 지속적인 진동을 견뎌야 한다. 고도 변화에 따라 공기 밀도와 압력 온도가 계속 바뀌어도 안정적인 연소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은 지상에서 터빈을 오래 살아남게 만드는 법을 배웠다. 이제 그 기술을 더 가볍고 더 빠르게 반응하며 높은 출력 밀도를 가진 항공 엔진으로 바꾸는 과제가 남았다. 파일에서 제시된 국산 전투기 엔진의 목표는 군용 추력 16,000파운드 애프터버너 사용 시 최대 추력 약 24,000파운드다. 그러나 숫자만 달성한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압축기와 연소기, 고압 터빈으로 구성되는 코어를 만들고 니켈 기반 초내열 합금과 단결정 블레이드 열차단 코팅과 내부 냉각 구조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 다음에는 코어 데몬스트레이터를 통해 압축비와 연소, 안정성 고압 터빈, 효율 반복 10사이클 뒤에 성능 저하를 확인한다. 그 뒤에 팬과 저압 터빈,
애프터버너 노즐 기어박스 FADX를 통합한 완전한 엔진의 모습을 갖춘다. 이후 수백 번의 지상시험과 고도시험, 비행시험이 이어진다. 마지막에는 KF-21 또는 미래 플랫폼과의 완전한 통합이 필요하다. 엔진 직경과 길이, 무게와 중심 공기, 유량 연료, 공급 냉각 계통, 엔진 마운트, 비행 제어 논리를 모두 다시 맞춰야 한다. 엔진 하나를 바꾸는 일은 부품 교체가 아니라 항공기 전체를 다시 조율하는 작업이다. 16,000파운드의 군용 추력과 4,000파운드의 최대 추력을 달성해도 수명이 짧거나 연료 소비가 지나치게 많으면 실전 경쟁력이 없다. 정비가 복잡해 가동률이 낮거나 생산 공정이 불안정해 양산이 어렵다면 전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힘과 효율 내구성, 신뢰성, 정비성, 생산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연구실에서 몇 분 동안 목표 추력을 내는 엔진과 수천 시간의 운용에서 같은 성능을 반복하는 엔진은 전혀 다른 단계다. 독자 엔진이 완성되면 KF-21의 발전 가능성도 넓어진다. 고객 요구에 맞춰 추력과 연료 효율을 조정하고 전자 장비 증가에 필요한 발전 용량과 냉각 능력을 설계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다. 협업 전투기인 CCA와 무인 전투기 차세대 훈련기와 경전투기에도 기술을 확장할 수 있다. 하지만 독자 엔진 하나가 곧바로 모든 수출 제약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항전 장비와 무장 소프트웨어, 다른 핵심 부품에도 각자의 규정과 공급망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엔진의 설계와 생산, 개량과 정비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면 결정권의 범위는 분명히 넓어진다. 이것이 한국이 독자 엔진을 추진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다. 진짜 엔진 보유국은 실험용 시제품 한 대를 만든 나라가 아니다. 재료를 만들고 부품을 가공하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품질을 관리하고 시험과 인증을 반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가진 나라다. 그 뒤에는 수백 개 기업과 수천 명의 엔지니어, 대학 연구실과 연구기관 정밀 가공업체와 코팅 전문 공장, 센서 제조사와 시험기관이 함께 움직인다. AS 구용액 품질 체계와 NAD 키압 특수 공정 인증 소재 이력과 생산 로트 관리도 필요하다. 창원의 시험장에서 엔진이 다시 굉음을 내기 시작하면 화면 위 숫자들은 빠르게 움직인다. 엔지니어들이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점화 성공이 아니다. 1979년 제79 창정비에서 시작된 수십 년의 경험이 이제 설계와 재료 소프트웨어와 시험 능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이다. F414는 KF-21을 안정적으로 하늘에 올린 검증된 심장이다. 그러나 미래의 선택권을 넓히려면 한국은 그 다음 심장을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목표는 가장 강한 엔진을 한 번 만드는 것이 아니다. 수천 번의 비행과 수천 시간의 운용에서도 같은 성능을 반복하며 다음 세대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엔진을 만드는 것이다.